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정역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정역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7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정역이라는 게 텍스트잖아요. 책인데, 책은 이제 물론 이제 수와 도상, 괴상을 비롯해서 괴의 형태를 비롯해서 금화 정역도나 하도낙서 같은 도상들, 그다음에 이제 12월 24절 기우도수 같은 도상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이해보는 원시성 뭐 등등과 같은 언어의 그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나 밖에 지금 둘로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공부하는 우리 자신과 정역이라는 텍스트, 그 속에 들어있는 괴상수, 그리고 그 언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과연 정역이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 즉 형이하의 이 시공의 차원, 시공의 차원이 뭐예요? 그럼 4차원의 차원이죠. 시공의 차원을 우리는 유세계라고 본다면 그 유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형이상의 차원, 그걸 이제 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무 차원과 둘이 아닌 중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 언제나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내 문제로 보면, 그걸 보는 나와 그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텍스트 정역이 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텍스트와 육신이 보는 거, 이제 내가 본다고 육신이 본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육신이라는 것도 텍스트와 똑같이 가장 밖에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바로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공을 초월해 있는, 다시 말하면 정역의 텍스트를, 정역이라는 텍스트를 쓴 김일부라는 사람과 그걸 읽는 지금 여기 내가 둘이 아닌 관점에서 보느냐. 이미 그는 지금 140여 년 전에 죽었고 썩은 문들에서 그 육신은 없고, 그리고 그가 남긴 정역이라는 책만 있고, 지금 나는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을 통해서 그가 남긴 글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육신의 측면에서 보면 다르지만, 즉 물리적인 시각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다르지만, 만약에 그와 내가 둘이 아닌, 즉 시공을 초월해 있는 산자와 죽은 자가 둘이 아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세계와 죽어있는 세계의 생사가 둘이 아닌 경계가 없다면, 그 정역 속에 들어있는 솔성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솔성을 통해서 김일부와 내가 둘이 아닌 세계, 즉 성품의 세계를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품의 차원에서, 성품의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이 드러난 몸을 통해서 언행과 그 결과로서 이미 내 눈앞에 있는 정역이라는 텍스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정역이라는 책을 그냥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린다면, 그쳐버린다면, 그거는 결코 우리와는, 어찌 보면 그 정보 자체로 보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로움이 되느냐,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또 다른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정역은 사실은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어떤 신념 체계로 봐버리고, 신념 체계는 그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사유를 해야 되고 현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세계다,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계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이해를 하시라고 오늘은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역의 세계는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수를 형식을 통해서, 사력변화 원리를 통해서 표현이 됐던 수에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죠. 형이하의 차원과 형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수에도요. 그거는 이제 물건의 차원에서 이제 정역과 물건의 측면에서 한번 일단 그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었는데, 자, 시간과 공간 가운데 물건의 차원, 즉 시간이 정지된 공간의 세계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물건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고, 물건의 세계는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상중하 또는 좌우라는 그 좌우 상하를 그 2차원적인 세계를 이렇게 그 전개를 시킬 수가 있고, 그걸 다시 어때요? 직현상으로 보면 좌우 관계만이 하나만이 성립을 하거나 상하 관계만이 성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x, y, z 세 축으로 하는 3차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한 공간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이 상하가 있고 좌우가 있는 것 같지만, 상하 좌우가 구분되는 건 언제나 기준점이 있잖아요. 마치 원에 기준점이 있을 때 이제 원과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요, 이제 그런 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원과 정사각형이라는 게요, 이런 거죠. 이제 뭐냐면은요, 원은 시간의 세계를 표현한다고 그랬고, 사각형은 공간의 세계를 상징하는 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청역에도 이게 이제 결합이 돼 있죠. 금화청역도에서 결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점으로 표현돼 있죠. 이 중심점으로부터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상하 좌우도 내가 어디에 기준점을 삼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이나 이렇게 상하 좌우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북반구에서 이게 그 보느냐에 따라 이게 또 동서남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식과 서양식의 그 동서남북도 보는 관점이 다르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동서남북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남반구 북반구에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반구 북반구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듯이 공간적인 것도 내가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라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지금 이 중심점에서 보면 그 형이상 우리가 시공을 차원에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또는 시공을 배제를 시켜버린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상하 좌우의 개념이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근원인 시공을 초월해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때요? 지금 이걸 한번 이제 원구상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원구상으로 보면 원구상에 어느 점을 찍으나 항상 중심이거든요. 중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형이상의 근원적인 세계가 나타난 게 우주이기 때문에, 그 우주 실제의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세계의 어느 곳이나 다 그 자리가 바로 신이 나타난 경계이고 신이 나타난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 순간순간이 영원히 나타난 순간으로서 현재인 동시에, 그래서 왜 현재는 영어로도 프레젠트라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정역을 볼 때 정역을 이제 그 형이하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정역이 어디서 탄생이 됐죠? 이 우리적인 충청도 논산이라는 지역에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걸 중요시하게 해가지고, 또 김일구 선생이 본래는 어때, 논산에서 살았는데, 논산에서 살다가 잠시 그 말년에 동학난이라거나 혁명이라고 어쨌든 개념이니까 그 농민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난을 피해갔죠. 피해서 계룡산 국사봉에 잠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룡산과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그 제자들 가르치고 하면서 말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기록도 있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그 기록 자체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이동한 게 국사봉에서 거주를 시작하신 게
73세까지 돌아가기 이전에 69세에 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한 4년 말년에 약간 거기서 거주하고 길어야 한 4년인데 정확하게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으셨는지 어쩐지는 기록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연을 가진 건데 이처럼 육신이 가진 인연을 가지고 중시를 하게 된다면 국사봉이나 또는 계룡산이 중심이고 또 뭐 충청도가 어찌 보면 그 대전이나 이 지역이 이 지구 중심이다, 정신 문명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 거기만 지구 중심입니까? 모든 것이 다 공간적으로 보면 모든 공간이 다 본래 완전한 자리고 불국정토, 불교식으로 불국정토.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보면 신라가 불국정토이고 백제로 보면 백제가 불국정토라고 그랬고 고려로 보면 고려가 불국정토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상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육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공경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지 이게 이 사상만을 가지고서 마치 그 충청 지역이나 계룡산만이 훌륭한 사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어떤 땅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지역에 대해서 마치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이라면 다른 지역인 저기 어디 서울이나 이런 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역이요. 그런 대한민국 어느 극히 일부의 땅에 관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한다면 정역이란 책 자체는 어때요? 지구의 극히 일부분의 미래에 관한 일이라면 지구 다른 지역 중국이나 어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한국 극히 일부적인 충청도 계룡에 관한 얘기고 논산에 관한 얘기지.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형이하의 측면, 즉 유 측면에서만이 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거 잘못돼 있어요. 유 세계는 무세계가 둘이 아니어서 유무가 둘이 아닌 그런 경계, 즉 중우 세계를 봐야 된다고 일부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입도시에. 그래서 이 유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유 측면이 현상의 측면이고 물질적인 실제 측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과학도요. 이거 유 세계, 즉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구성된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실체적인 사고를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그리고 그걸 이제 대상화시켜서 그런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서만이 길지다. 이제 이걸 이제 장소 개념으로 자꾸 확장을 하면 계룡산이나 논산 어느 지역 그리고 여기 대전에 있는 어느 지역은 길지다, 길한 땅이고 나머지는 흉지다라는 그런 건 물론 다른 데는 흉지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길지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아주 길한 땅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그건 다른 지역은 흉지라는 대립적인 개념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자,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진짜 보살의 삶이고 대인 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서 아무리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오히려 내가 지옥에 가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군자고 보살이고 구세주의 삶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흉지를 버리고 길지에 간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어쩌라고. 즉 육신을 중심으로 보면 나와 남이 있지만 본성의 차원에서 보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유학이 됐든 불가에 됐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역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역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동아시아의 근본적인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역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시아 사상이 주역에서는 중국의 주역에서는 중국은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발전이 돼 있죠? 유불도가 중국 유학, 중국 불교 유불도가 발견이 됐잖아요. 유불도 도가 도교.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세계와 다른 게 아니에요. 즉 이론을 통해서는 유가 불과 도가 더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의 근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돈해분사유 미자연 사유사부사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사상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역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역의 이론이 뭐예요? 흉을 어때요? 흉은 달리 나온 게 아니라 소인의 삶. 소인의 삶의 방법에 의해서 흉이 생기는 거예요. 흉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길한 땅이라도 소인이 살면 흉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뭘 얘기해요? 소인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말짱한 땅을 흉물은 땅으로 만들지 말고 아무리 흉한 땅이라도 길한 땅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즉 흉을 변화시켜서 길로 화하게 하는 게 바로 주역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대인지도입니다. 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자꾸 어떤 특정한 지역이고 특정한 지역이 그 천당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어떤 특정한 땅이 길한 땅이고 어떤 특정한 땅이 흉한 땅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마치 물 자체는 독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다. 맑은 물을 보면 이제 근데 이게 독사가 먹으면은 독이 돼버리고 젖소가 되면 우유가 돼서 우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독으로서 독을 해독할 때는 독 자체도 사실은 그 도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유처럼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과 우유도 이거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한 비유일 뿐이에요. 본래 음식과 독은 따로 있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먹으면 건강에 좋은 약이 되는 거고 약과 독이 음식이라고 할 때 이 음식이 약이냐 독이냐는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면 약이 되고 필요 없을 때 쓰면은 독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내 몸에 좋은 것이라도 독과 같아서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어떤 땅 이것도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땅 자체가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흉지가 있으면 자청령 우백구 만들면 되잖아요. 앞에 물도 내도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그 물도 흐르게 만들고 내가 집을 지어놓고서 바람을 막도록 그러니까 위에서 무슨 그 돌이나 굴러오거나 이런 것들이 굴러오지 않도록 이게 막아주는 나무도 심고 언덕도 만들고 다 만들면 돼요. 이게 요즘에 그잖아요. 다 만들죠. 어떻게 뭐 아파트 만들고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예요? 이 정신이죠. 정신. 어떤 뜻. 이걸 움직이고 실제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심 마음 쓰는 것, 즉 정역도 마음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자꾸 우리가 현상의 측면에서 어떤 공간, 어떤 땅, 공간적인 땅에 대해서 좋은 땅, 나쁜 땅을 가리고 그런 차원에서만 정역을 이해하고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땅이고 어느 지역이 정신적인 어떤 중심지가 되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너무 현상적인 측면에서 유 측면에서 보는 거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성을 얘기했잖아요. 솔성. 성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역을 이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가 불가 도가를 막느라고 이 성품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건 다 공통적인 것 측면이잖아요. 네. 성품 문제인 것이지 단순 성품 문제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유에 대해서 시공을 초월해 있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라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건과 물건이라는 게 사건과 물건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유세계에는 우리가 뭐예요? 자아라고 그러죠. 남과 구분되는 남이 아닌 내가 있다는 자아, 즉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아가 없다는 측면에서 여기를 뭐하라고요? 무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라고 그런 것이지 이 유와 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본래의 세계는 유와 무를 넘어서 있다. 유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 측면에서 보거나 무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 측면에서 보면은 어때요? 유 세계, 현상의 세계, 육신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상의 삶의 세계, 행의 세계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유 측면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성품의 세계에 그 마음 쓰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감각 지각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길지용적이는 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는 곳이 길재가 되고 덕을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 흉을 변화시켜서 길로 삼도록 한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내가 길지만 산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오히려 흉지를 가서 어쩐다고요? 흉지를 가서 내가 사는 지금 여기를 불국정토로 만들고 그게 보살의 삶이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 구세주미 삶이고, 지금 여기를 도로 제도하는 삶이 육아에서 얘기하는 대인 군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길지만 찾아가고 흉지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현상 삶을 속에 살아가면서도 생각이 유의 세계에 자꾸 갇히면 아닙니다. 이런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이 유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생이다 그러고,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유학에서는 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뭐 원죄라고 그러지만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지혜를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본래 갖고 있는 지혜를 쓰지 않아. 그래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명이죠. 무명. 발금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지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나 소인이라고 얘기나 중생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똑같이 다 어떤 거다? 유세계,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각 지각의 세계가 실제한다. 그래서 나와 남이 남과 구분되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의 삶, 유중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리고 무세계, 형이상의 세계, 즉 시궁을 초월해 있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역이 우리가 세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정역시를 입도시와 정역시와 입도시와 그 무의시와 정역시를 보게 되면 거기서 지금 세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후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나를 중심으로 보면 세상을 보는 세상과 밖의 세상과 세상을 보는 그 나를 이제 둘이 아닌 경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내 몸뚱아리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마음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품을 중심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 세 차원이 결국은 밖에서 얘기할 때는 이 중의세계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무세계라고 얘기하고 현상의 세계를 유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입도시 그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유와 무가 다 중에 포함된다. 유무가 둘이 아닌 경계가 중이다. 입도시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미 정역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역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유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제
개념들이 예를 들면 선천과 후천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시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미래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선천과 후천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뭐 선과악을 자꾸 나누고 시와 비를 나누어서 철저하게 감각지각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세계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충청 지역, 다른 지역과 다른 충청 지역, 이제 영남과 호남의 중간자 역할하는 무슨 뭐 충청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 중심으로 가버리고 자꾸 그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사고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랑이 집단인 호남이나 영남이나 충청의 어느 한 지역에만 사랑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째야 돼요? 유세계를 넘어선 무세계에 이르고 무세계를 넘어선 다시 중의세계, 성품의 세계에 이르러서야 바로 그 세계를 바탕으로 해야 내 지역을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 사랑이 확충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동시에 남은 나라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도 내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내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편협된 분별심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정역이 쓰여지고 주역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음의 문제임을 용심을 통해서 걸어가야 대한 길임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주역입니다. 주역. 그래서 주역에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세심을 얘기했잖아요. 세심. 그래서 주역을 뭐라고 해요? 세심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씻는 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역을 모르고서는 주역을 모르고 그냥 정역을 공부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정역이 뭐가 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주역도 공부를 안 해서 정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역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정역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김일부 선생도 정역의 저자인 김일부 선생도 어쨌어요? 그 정역을 처음부터 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썼어요? 주역을 공부를 했잖아요. 서경, 독서하격이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김일부 선생이 36세에 그 연담 선생으로부터 학문적인 과제를 부여받았다. 영동천심을이라 그래서 이제 그게 화두라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간화선의 화두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간화선 학문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일부 선생은 그럼 이거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솔성의 공부로서 접근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서경과 주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독서하격이라고 그래요. 독서하격. 그래서 이 솔성의 공부를 하는 도구로 솔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유학자이기입니다.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의 경전인 서경과 주역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경 속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천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수원리로 표현했어요. 책령역자. 역수라고. 그래서 천지역수 제2공안이 윤직필중하라 그런 명제가 나옵니다. 천지역수 그래서 천지 하늘의 역수. 그러니까 이 역수라는 건 책력의 숫자이지만 책력의 숫자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냐 상징화시키느냐 천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역수를 천도의 표상책이다 그래요. 천도의 표상책. 그러니까 천도 자체가 네 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도가 네 본성이 성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을 잡는 집중을 얘기를 해요.
천지육수 제2공인하니 윤집 기중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명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서경에 보면 여러분이 정역에 나오는 366일의 역, 그 다음에 365와 4분도지 1일역, 윤역 다 얘기가 돼요. 그리고 365 정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경과 주역을 공부하지 않으면 정역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식들을,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동청심월이 이목고 이목고 하는 것은 영동청심월이 무엇일까라고만 생각을 하면 정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성을 했지만 솔성의 도구로서 이 서경과 주역을 공부를 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당송대에 당대 그 선사들이 했던 송대죠. 그러니까 간화선은 송대에 나왔던데 화두를 하나 붙들고서 하는 간화선적인 그 화두 참구 방법 그런 화두가 아니에요. 이게 영동천심월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방법이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육아적인 방법 물론 이제 그걸 하나를 가지고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그 화두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화두 자체를 의미로서 이게 무슨 뜻인가 분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영동천심월 자체를 화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설사 견성을 한다고 그럴지라도 이제 성품의 세계를 도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지혜로서 활용하는 문제는 이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정리가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독서 학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 연구 안 하고 정역을 보려고 그러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 서경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걸 좀 정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요. 서경에 아까 얘기했죠. 그 요임금이 밝힌 기가 366도고 순임금이 밝힌 그 기수가 365와 4분도지 1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서경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다 나와요, 이게.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천문학적인 거예요, 천문학적인 거. 역수 구성하는 거거든요. 1년의 기수를 구성하는 건 뭘 해야 돼요? 1년의 출발점인 1월을 언제 잡았냐? 작년에 예를 들으니까 천정동지, 지정동지, 인정동지 그래서 11월, 12월, 다음에 1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동지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냐, 12월 달부터 시작을 하냐, 다음에 1월부터 시작을 하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해가 시작할 때 시작하는 월 년월이 시할 때 년이 시작되면 월도 그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시기를 규정을 해야 되고 일도 그렇죠. 1월 1일.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수로 할 때 그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딱 12시잖아요. 이 12시부터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년월일시 스타트 출발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수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 그 음력과 양력의 기수가 어떻게 되고 양력은 360일이지만 반대 음력은 어떻게 해요? 354일 되잖아요. 그러면 36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역수 구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규정하는 거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규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버리면요. 전부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뭐 선천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남권이 너무 신장되어 있던 게 그게 여권이 신장되는 세상, 뒤집어진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부 선천과 후천을 그리고 뭐 지구가 기울어졌던 게 산다라는 얘기가 전부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유적인 차원, 형야의 차원, 시공의 차원, 현상의 차원에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형만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잘못된 것이죠. 왜? 중의 근원적인 중의 세계가 드러난 차원에서 관점에서의 유를 이해하는 것과 무세계와 중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차원에서 그냥 유세계를 이해하는 건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 차원을 유세계를 벗어나서 무세계에 이르고 무세계를
벗어나서 중우세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게 주역의 세계거나 유거나 불가나 도거의 세계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견성한다. 견성이라는 거 불가에서 견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견성을 또 어떻게 표현해요? 유학에서는 치성이라고 그래. 알자를 써서 그냥 바로 이게 견성이 알무 문제다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치성이라고 얘기해요. 유학에서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공자 맹자 다 얘기를 해요. 어디서 나와요? 국리진성 지명의 주역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역에서부터 성명은 문제다. 성과 명은 문제다. 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그 한대 이후에 위진 남북죠. 위진 시대, 위진 현악 시대로 가면 학자들이 그 후대도 그렇지만 중국의 유불도로 막론하고 그 한마디 주제로 얘기하면 성명의 이치다. 성과 명. 성과 명은 문제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성과 명을 어떻게 관계로 보느냐? 이게 뿐이에요. 근데 이 성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역에서 나왔죠. 설계. 국리진성 이지명. 그래서 석자의 성인지 자격의 장애순 선명지를 성명의 이치를 밝혀서 그 성명의 이치를 주체로 따르고자 하도록 뭐를 했다. 주역을 썼다라고 설계에서 바로 나오죠. 성명 문제가 그래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유가나 불가나 도가의 이론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본래의 이론은 이렇게 유가 불가 도가가 나누지만 실제의 그는 실제 존재하는 자체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론만 다르지 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걸 도내 분삼 이잔이라고 했잖아요. 도라는 건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근원이지만 이게 이제 이치 측면에서 불교 이치, 성명에 대해서 다양한 이치로 불교적인 이치로 유교적인 이치로 선교적인 이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도내 분삼 이자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든 지성이 됐든 이게 이 근원적인 세계에 도달하고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서 보지 않고 단순하게 현상의 차원에서 시공의 차원에서만 유 측면에서만 보면 어쩐다고요? 현상의 세계가 뭐 이제 나와 밖에 다른 뭐 천국 있고 나와 다른 불국 정토가 있고 나와 다른 어떤 그 지금 여기와 다른 신이 있다. 나와 다른 진리가 있다. 나와 다른 도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 나와 다른 구세주가 있다. 나와 다른 열이가 있다. 부처가 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불교 공부해서 뭐합니까? 기독교도 필요 없고 유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천도가 있다. 도가 있다. 유학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중용이 뭐라고 그랬죠? 도야자는 불가수율이 아니 가리면 비도야라 그랬죠. 도라는 것은 잠시도 나와 떨어질 수 있으니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딱 그래 버렸죠. 그러니까 난종의 후대 내 성품과 밖에 나를 배제한 나와 밖의 세계가 둘이 아니지만 방편상 나타내서 밖의 세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도 또는 그 도를 설명하는 이 그랬죠. 이치. 이게 둘이 아니다 그래서 성정리 그래서 성약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역에서도 성리를 같이 물어봅니다. 성과 니가 둘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외 본원 원시성 그러죠. 이치가 바로 본원인 근원의 세계에 모인다 그랬죠. 그 어디서? 성품이다. 그러니까 삼원질이니 선우천 변화 원리니 하도와 낙서 원리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귀결이 돼요? 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밝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그게 정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아주 그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그 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역에서 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가 이제 정역의 수가 수학의 수와 같느냐? 아무리 수학과 다른 수에 관한 수리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도 또는 수리 논리라고 얘기를 해도 이 논리와는 다릅니다. 왜요? 수학의 수 그리고 수리 철학으로서의 그 수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있고 나와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수 세계가 따로 수는 곧 자연 질서라고 그랬고 자연 자체가 뭘로 돼 있다고요? 수학자들은 심지어 수로 돼 있다고 얘기를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는 전부 지금 어디서 이해를 해요? 이 수학은
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칸토 같은 수학자가 아무리 수를 운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수를 운용을 해도 칸토의 대각선 논법 이런 것처럼 수 자체를 가로와 세로의 연결을 놔두고 대응을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이 대각선을 통해서 대응이 안 되는 또 다른 수를 발견해봤던 들었대요. 그게 그냥 유 차원의 시리즈는 수 운용일 뿐입니다. 그게 솔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깨닫지가 않는다. 주역이나 불교나 도가에서 얘기하는 자명의 세계, 즉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칸토의 대각선 논법이나 또는 칸토의 수를 가지고서 논법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것 자체가 정역이 아니다. 수학은 수학이지. 그러면 정역이 필요 없겠죠. 그냥 칸토 대각선 논법 공부해버리면 되지. 정역을 뭐하러 공부하고 주역을 뭐하러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세계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카프라 같은 경우에 1980년대 우리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물리학의 경계가 역시 주역의 경계와 같다. 왜냐하면 또는 그 선불교를 얘기하면서 선불교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선불교도 역시 본인이 개인적인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하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반드시 체험, 즉 현상에서 체험하는 걸 중심으로 삼는다면 이게 균합적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균합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리학의 관찰자가 실험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측면과 같다. No,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차원이 달라요.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고 특히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차원은 나와 별개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인 나와 객체인 자연이 둘이 아닌 형이상적인 성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내용이 전혀 달라버립니다. 근데 착각들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용이 다른 뿐만 아니라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요거 지금 정역을 이해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객관적인 대상의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만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어때요? 자연을 논하고 수를 논하는 나로 들어옵니다. 수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수를 논하는 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에만 머물러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즉 나와 밖의 대상 세계로 자연 또는 수로 구분하기 이전의 경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방법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내 안의 나 아닌 나라는 내면으로 들어오고 그 내면을 항상 살피는 내적인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니까 밝혀지는 내용이 당연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물리학하고 이 인문학적인 것에서 혼동을 하게 되고 똑같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정역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평면적인 양자역학이나 이건 어땠어요? 그 카프라나 이런 사람들이 프리조프 카프라나 이런 사람들이 주역을 들먹이면서 주역이나 힌두교나 불교, 유가, 도가 이 동아시아의 사상과 물리학을 연결을 시킬 때 어떻게 연결을 시켰어요? 이런 주역이나 동양 사상이 주역이나 불교나 또는 그 힌두교나 뭐 이런 사상이 동양의 사상이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관적이다고. 이거 틀린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 기계적인 자연관으로부터 양자역학으로 오게 되면서 관찰자 중심의 대상인 자연이 아니라 그걸 관찰하는 주관을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비슷하다, 유사하다. 천만에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관과 객관을 즉 객관으로서 자연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주역을 보고 육아를 보면은요, 저기 주역을 보면 기와 인으로 나누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내려보고 인을 그러니까 밖의 대상 세계를 내외로 규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외로 구분이 안 되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경계로 차원을 고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이 된 4차원이죠. 4차원. 4차원. 시공의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4차원입니다. 이거 4차원을 넘어서 있는 5차원 이상의 경계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물리학의 세계는 시간도 정지시켜버린 공간적인 세계입니다. 공간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하고 5차원 이상의 세계가 어떻게 차원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하학이나 위상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게 차원의 문제도 전혀 달라요. 차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이 기하학적인 차원을 자꾸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그 주역의 세계와 같아지고 정역의 세계가 같아지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또 이제 반말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차원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차원이 문제예요. 유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서 패러다임이 어때요? 무세계로 바뀌고 무세계로 해서 다시 중우세계로 바뀜으로써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우세계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유세계로 내려올 때 이제 그 행위라는 현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주역에서는 초에서 시작해서 상유에 이르러서 상유에서 다시 청유로 내려간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을 모르고서는 정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물건의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사건과 물건,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그 형이상의 측면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내 그 현상의 차원에서 내 신념으로 내가 그냥 막연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론 체계나 그래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가 돼버려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 믿는데 그 무조건적인 맹신의 대상으로서 신이나 어떤 그 똑같아요. 이치나 또는 어떤 지역이나 이게 전부 뭐예요? 나와 둘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신이나 이치나 지역, 장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게 어떤 신이든 어떤 이치든 도든 어떤 지역이든 전부 뭐예요? 이게 실제하지 않는 환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아니다. 으뜸 가르침이 아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리고 무슨 불교와 유교다 도교다 그런 게 기독교다 구분이 없죠. 당연히. 그건 이론 체계일 뿐이지. 하나의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 불교의 세계와 다르고 유교의 세계와 다르다면 각기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기독교의 세상에서 살면 되지 불교가 더 수승하다 유교가 소승하다 얘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불교는 반쪽이에요. 진리는 참된 이치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이치가 된다면 이게 반쪽이잖아요. 네? 불교가 통하는 세상이 있고 안 통하는 세상이 있다면 그건 반쪽이지. 자, 정역이 만약에 여러분요. 정역이 1월이 자꾸 얘기가 돼요. 천지가 얘기가 되고 천지 1월이 얘기가 되는데 이걸 자꾸 그 형이학적인 유세계 시공의 측면에서 보니까 이걸 1월을 해와 달로 보잖아요. 구체적인 저 태양과 태음, 일월, 태음 달로 봐버리면
이 해와 달 그리고 이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가 어디예요? 이게 지금 태양계잖아요. 태양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통하는 이치이지만 태양계를 벗어난 다른 우주나 세계에는 통하지 않은 이치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죠. 여기서 살아가는데. 지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그게 참된 진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기능인 의식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에 의해서 즉 이걸 유적인 사고인데 이 유적인 사고에서 정역을 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건 유가나 불가나 도가나 뭐 기독교든 대가 됐든 어떻게 개념을 달리 설명을 하지만 말을 바꿔서 설명할 뿐이지만 그 이론은 어디서나 다 같다. 내용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시라고 다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할 땐 제가 좀 힘이 나고 열심히 하잖아요. 저기 이런 얘기 아니고 자꾸 그냥 그 이상한 얘기 쪽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신나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해서 뭐 합니까? 부화내동하는 말이잖아요. 부화내동하는 말입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면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거 잘못하면 그 사탕발림이에요. 사탕발림. 그 사탕발림도 어때요? 좋은 사탕발림 근원적으로 이로운 사탕을 줘야 되잖아요. 사탕발림을.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